미국이 그린란드를 갖고 싶다고 합니다. 덴마크 보고 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기 한술 더 떠 캐나다를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로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덴마크는 2차 대전 때부터 미국의 군사 기지를 제공해온 오랜 동맹이고, 캐나다는 미국의 최우방국인 소위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토를 포함한 미국의 전통 동맹국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고 돌발적인 발상은 더더욱이나 아닙니다. 이건 역사가 오랜 미국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아는 유럽 국가들이 특히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150여 년 전부터 북극으로의 영토 확장을 하나의 전략적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미국이 원했지만 아직은 이루지 못한 몇 안 되는 수건 중 하나인 거죠. 오랜 동맹을 경악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언사가 역사적으로 어떤 뿌리를 가졌는지 알아봅니다. 돈으로 다른 나라의 땅을 사 영토를 늘린다는 건 우리에겐 생소합니다. 우리 역사에는 없는 경험이죠. 하지만 서구 세계에선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19세기 초중반 여러 땅을 사들여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조약이나 전쟁을 통해 땅을 넓혀오던 미국이 실제 돈을 주고 영토를 매입한 것은 루이지애나가 첫 사례입니다. 1803년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 나폴레옹과의 협상으로 단돈 1,500만 달러를 들였습니다. 현재 미국 중서부 15개 주를 포함하는 거대한 땅입니다. 단순 인플레이션율을 적용하면 이 금액은 현재 약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거래로 당대 미국 영토는 단숨에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류의 핵인 미시시피강을 확보하면서 미국이 초강국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미를 본 미국은 그 후에도 기회만 되면 부동산 거래에 나서게 됩니다. 1819년엔 스페인으로부터 남부의 플로리다를 샀습니다. 이건 돈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받을 500만 달러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였죠. 이 거래로 미국은 대서양과 멕시코만을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미국은 1848년에 멕시코와 대박 거래를 해냈습니다. 겨우 1,500만 달러, 현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을 주고 드디어 미국 땅을 태평양까지 넓혔습니다. 이때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이 미국 땅이 되었죠. 공약을 다 지켜 다 할 일이 없다며 재선에 나서지 않은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이 영토를 확장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서쪽 끝에 닿은 미국은 바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알래스카 매입이죠. 1867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 때 720만 달러, 현재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을 러시아에 지불했습니다. 이어 해외론을 돌려 1898년에 2천만 달러로 스페인이 지배하던 필리핀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도 뻗어 1917년 덴마크로부터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를 2,500만 달러에 구매했습니다. 현재 한화로 대략 1조 원인데 이렇게 되어 미국 영토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집요하게 노려온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린란드입니다. 트럼프가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바로 그곳이죠. 미국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진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Manifest Destiny입니다. 번역하면 명백한 운명이죠. 어떤 운명이라는 걸까요? 미국이 북아메리카 전역을 지배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확장은 신이 허락한 일로 개신교와 미국식 민주주의로 미개한 땅을 문명화해야 할 명백한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1845년 미국 언론인 존 오설리번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후 미국의 서부 확장과 해외 팽창에 Manifest Destiny는 사상적,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알아야 할 인물도 있습니다.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가장 앞장서 실천한 윌리엄 수워드입니다. 바로 알래스카를 사들인 인물이죠. 그는 에이브라함 링컨부터 앤드루 존슨 대통령 때까지 국무장관을 연이어 지낼 정도로 아주 유능한 강요였습니다. 쓸모없는 얼음덩어리를 비싼 값에 샀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알래스카 매입을 밀어붙였던 수워드는 내친 김에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도 미국 영토에 편입하고 싶었습니다. 알래스카를 산 다음에 수워드는 그린란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엔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야 할 이유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그는 그린란드엔 개발 가능한 천연 자원이 많고 유럽과 북미 사이 해양 무역로에서 중간 기착지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해 북대서양을 지배하면 유럽의 입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낸 야망이 하나 더 있었죠. 미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면 캐나다는 절로 굴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캐나다는 완전한 독립국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라 교역, 철도,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통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북아메리카 전체 지배라는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완벽하게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뛰어넘어 지도에서 보듯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를 확보하면 러시아와 유럽을 바로 지척에서 겨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의 야망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알래스카를 샀는데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땅을 더 살 이유가 없다는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남북전쟁 후 한창 재건이 진행 중이라 영토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야욕이 두려운 유럽의 경계심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워드의 생각은 20세기 중후반까지도 미국의 외교 정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계속돼 틈만 나면 그린란드를 찔러보았습니다. 1910년에는 태프트 대통령이 필리핀과 맞바꾸는 방안을 논의하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1941년에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침공하자 미국은 이 기회를 틈타 그린란드를 점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이 1억 달러어치의 금과 알래스카에 유전을 주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덴마크는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대신 점령기에 세운 그린란드 미군 기지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미국의 대정책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19세기 말에 식민지 열병을 앓았습니다. 식민지가 있어야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제국주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제국들이 일찌감치 식민지를 차지한 터라 미국은 남은 땅이 없을까 무척 초조했죠. 윌리엄 수워드의 해외 팽창은 이런 분위기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국주의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불러오며 유럽 제국들을 파멸로 몰아갔습니다. 교훈을 얻은 미국은 힘과 돈으로 땅을 차지하는 대신 공통의 가치를 가진 나라들과 협력해 번영을 이루는 방향으로 대전략의 큰 틀을 바꾸었습니다. 덕분에 세계는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역사 속 이야기로만 여겼던 미국의 영토 확장이 트럼프에 의해 부활했습니다. 1기 때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수차례 드러내더니 2기 취임사에선 급기야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직접 언급하며 영토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야 할 이유는 윌리엄 수워드 때와 사실상 같습니다. 전략적인 위치와 천연 자원이죠. 여기에 중국 견제와 기후변화로 좀 더 빨라진 북극의 해빙이라는 요소가 추가된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언론에선 그린란드의 적정 가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린란드의 가치를 최소 125억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히토류 같은 그린란드의 희귀 광물을 고려할 때 1조 1천억 달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도
7조 달러가 넘는 미국의 연간 예산을 고려하면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치를 시행 중인 그린란드인들 역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무려 85%가 미국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할 것이라 했지만 정작 미국에 합류하고 싶다고 답한 그린란드인들은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메리카 퍼스트를 부르짖어도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갖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나토 동맹국들과의 관계는 끝장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영토 거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국 내부의 반대도 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아메리카를 통일해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를 완수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 큰 캐나다보단 좀 더 만만한 그린란드부터 두드려보고 있다는 게 유럽의 의구심입니다. 그린란드가 땅은 크고 인구가 적다는 점도 미국엔 매력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린란드 원주민이 5만 명에 불과해 그린란드가 미국 영토가 돼도 인구 구성면에서 큰 부담이 없을 것이란 계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말이 허세가 아니라 실제로 힘을 앞세워 강행한다면 이 지구상에서 두 사람이 희심의 미소를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과 대만을 노리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말입니다.